민서야, 제발 제발 돌아와. 큰일 났어. 새벽 6시 남편의 문자 메시지는 오타투성이었습니다. 최 회장 사모님이 영어만 쓰는 거야. 우리가 준비한 건 다 망했어. 손이 킴, 그거 너잖아. 저는 미국에서 그 메시지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바로 그들이 찾던 구원자였다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족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온 순간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동생 결혼식 초대 명단이었는데 제 이름만 쏙 빠져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 이름이 빠진 건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민서야, 이번 결혼식은 스몰 웨딩이라서 자리가 많지 않아. 게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라서 괜히 불편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 시어머니가 단체방에 음성 메시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변명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민서가 가봤자 무슨 대화를 하겠어? 다들 사업하고 의사하고 변호사들인데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어차피 내가 알만한 사람들도 없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여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 지훈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결혼식에서 나만 빠졌어. 지훈이 화면을 슬쩍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 엄마가 미리 말씀하시던데. 자리가 좁다고. 자리가 좁다고? 나는 가족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성가신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렇게 따질 일이야? 결혼식 한 번 못 간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서운하다는 거야. 가족 행사에서 나만 빼놓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에이, 민서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 지훈이 화장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5년 저는 시댁에서 늘 이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녔지만 한국에 온 뒤로는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민서야, 김치 좀 더 담가놔. 손님들 오시면 뭘 내놓겠어? 설거지는 왜 이렇게 대충 해? 그릇에 기름때가 남았잖아. 우리 지훈이가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편히 쉬게 해줘야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모든 걸 감내했어요. 민서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워낙 꼼꼼하셔서. 남편 동생 유진이 가끔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정작 엄마를 말리지는 않았거든요.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시누이 세연이었습니다. 언니 결혼식 때 혹시 서운하더라도 이해해요. 공간이 정말 좁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두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짧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옆에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정말 가족일까? 머릿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서야, 나야. 이모.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민서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심근경색이래. 의사 말로는 상태가 많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니, 오늘 당장 비행기 끊을게요. 그래, 빨리 와. 아버지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시거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훈이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뭐야? 누구 전화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당장 미국에 가야 해. 지훈이 일어나 앉으며 눈을 비볐니다. 갑자기 심한 거야? 심근경색이래. 상태가 위험하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빨리 가봐야겠네.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도 같이 갈 수 있어? 나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내?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민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가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너 혼자 가서 처리하는 게 나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훈에게서 위로나 배려를 기대하는 게 무의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항공료가 비싸긴 했지만 당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시어머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 지훈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응, 부탁해. 저는 여권과 지갑을 챙기며 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동생 결혼식 때문에 속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까지도요. 12시간 넘는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지훈이는 달랐어요. 민서야, 미안해.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내가 고생이 많아. 괜찮아. 우리 부부잖아. 함께 하는 거지.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해외 프로젝트 보고서를 써줄 때도 그랬죠. 지훈이는 밤늦게 들어와서 제게 매달렸어요. 민서야, 너밖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승진이 확실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영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번역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심지어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어줬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지훈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급여도 올랐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민서야, 이번 계약서 번역 좀 해줄래? 급한데. 또, 지훈아, 나도 할 일이 있어. 뭔 할 일이 그렇게 많아? 집에서 뭐 하는데? 집에서 뭐 하냐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고 지훈이 회사 서류까지 처리하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흔들렸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매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들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민서야,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지훈이가 복도 많아서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결혼 초기엔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게. 민서는 언제 취직할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일해서 돈 벌어오던데. 우리 집만 옛날식이네.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민서야, 너 미국에서 뭐 했다고 했지? 갤러리에서 일했다고? 네, 큐레이터였습니다. 큐레이터? 그게 뭐 하는 거야? 돈은 많이 벌었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대로라니. 확실히 말해봐. 연봉이 얼마였는데? 시어머니는 제 과거 직업을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예술 관련 일은 돈이 안 된다며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하셨죠. 우리 지훈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며느리가 그런 일 했다고 하면 체면이 서겠어? 어머님, 그 일도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웃기고 있네. 그림이나 보는 게 무슨 전문직이야.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게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보였습니다. 10여 년 만에 돌아온 미국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 때문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이모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서야, 다행이다. 아버지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셨어.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손을 잡자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3일 동안 병원에서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말씀하기 힘들어 하셨죠. 마지막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네 아버지, 행복하게 살고 있니?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려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내 딸,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모가 말해주셨거든요. 민서야, 아버지가 한국 간 뒤로 한 번도 편하게 웃는 모습을 못 봤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기운이 없다고 걱정하셨거든. 제가 그렇게 티를 냈나요? 아니야. 넌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과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민서 씨,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을 합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건네주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민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내가 한국에 간 뒤로 아빠는 늘 걱정이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내 목소리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게 느껴졌거든. 하지만 내가 괜찮다고 하니 더 묻지 못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쳐주느라 내 삶을 미루지 말아라.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이 재산은
내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아.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택권을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공항에서 지훈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장례 잘 치렀지? 응. 아버지가 뭘 좀 남겨두신 게 있어? 유산 같은 거? 벌써부터 유산에 관심을 보이는 지훈이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집 하나 정도. 집? 어디에? 샌프란시스코 외곽이야. 오래된 집이라 값어치는 별로 안 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굳이 더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장례 잘 치렀지? 네, 어머님. 그런데 민서야, 아버지가 뭘 좀 남겨두신 거 있니? 집 정리하다가 나온 거라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별거 없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서류들을 챙기고 모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국제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서? 나야, 데이빗 리. 데이빗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서 함께 일했던 갤러리 디렉터였거든요. 데이빗? 어떻게 제 번호를? 린다한테 들었어. 내 아버지 소식 말이야. 정말 유감이야. 린다는 제 대학 동기로 아직도 뉴욕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왜? 사실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서. 시간 있으면 화상 통화할 수 있을까? 지금? 응, 중요한 얘기거든.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셨어요.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데이빗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서, 잘 지냈어? 그럭저럭.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갤러리에서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특히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고. 데이빗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딱 생각났어. 나를? 당연하지. 너처럼 한국과 미국 모두를 아는 큐레이터가 어디 있겠어? 게다가 내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데? 서울에 지사를 열 계획이야.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미국으로 연결하는 역할이지. 내가 총책임자가 되는 거야. 총책임자? 맞아. 연봉은 내가 뉴욕에서 받던 것의 1.5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진짜 기회였거든요. 데이빗 갑작스러워서 물론 바로 대답하라는 건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봐. 다만 이번 달 안에는 결정해줘야 해. 알겠어. 생각해볼게. 좋아. 그리고 민서, 한 가지 더. 뭔데? 린다가 그러는데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더라.
괜찮아? 데이빗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뭐해? 응, 그냥 있었어. 아, 맞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내일 중국 거래처 대표들이 와. 그런데 우리 쪽 영어 자료가 엉망이야.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번역이랑 프레젠테이션 정리만. 예전 같으면 바로 도와준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훈아, 나도 할 일이 있어. 무슨 할 일? 집에서 뭘 하는데? 지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할 일이 있다고. 민서야, 이번 계약 정말 중요해. 내 승진이 걸린 문제라고. 그럼 회사에서 전문 번역 업체 쓰면 되잖아.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당신이 해주면 공짜인데 왜 굳이 돈을 써? 공짜라는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준 모든 일이 공짜였던 거죠. 지훈아, 내가 해주는 일도 돈의 가치가 있어. 뭔 소리야? 부부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그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도움받은 적 있어? 지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에이, 뭘 그렇게 따져. 이번만 도와줘. 싫어. 제 대답에 지훈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싫다고 했어. 나도 할 일이 있다니까. 야, 김민서. 갑자기 왜 이래? 미국 다녀오더니 성격이 변했네. 지훈이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눈치챘나 봅니다. 지훈아,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엄마, 민서가 이상해졌어요. 회사 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민서야, 남편 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 너 지금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 남편 일보다 중요해? 도대체 뭔 일인데?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려워? 이 집에서 말 못할 일이 뭐가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서야, 너 요즘 이상하다. 미국 다녀오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떻게 다른데요? 예전에는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지금은 뭐만 부탁하면 핑계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동생 결혼식 때도 그렇고, 너 기분 나빴지? 네. 솔직히 말해봐. 결혼식에 안 갔다고 서운했지?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조금은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그건 우리 가족의 판단이었어. 시어머니가 찬물을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가족의 판단이요? 응. 너도 알잖아.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데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의사, 변호사, 사업하는 사람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너 같은 사람이 가면 뭘 대화하겠어? 괜히 불편할 뿐이지. 저 같은 사람이요? 어머, 경력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세울 게 없잖아. 그 순간 제 온몸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우리도 체면이 있는 거야. 체면이요? 당연하지. 친척들이 다 보는데 능력 없는 며느리 데리고 가서 뭐해?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게다가 내 친정도 별 볼 일 없잖아.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미국에 있으니 연결될 것도 없고. 어머님, 뭐 화났어? 사실을 말한 건데.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우리 집안에 뭘 가져다 준 게 있어? 지훈이는 옆에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내를 변호할 생각조차 없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살아. 남편이나 잘 뒷바라지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데이빗과의 통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도요. 능력 없는 며느리, 내세울 게 없는, 분수를 알고 살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데이빗의 제안도 생각났습니다. 총책임자, 검증된 실력, 1.5배 연봉.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미국 갤러리 제안 검토, 마이너스 개인 통장 정리, 마이너스 혼전 재산 확인, 마이너스 상속 절차 마무리, 마이너스 결혼 관련 서류 정리,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준비.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시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만 제가 받아들일 현실은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였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서류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좌 이체가 가능해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상속받은 금액이 제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빗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빗? 나야, 민서. 민서, 결정했어? 응, 하고 싶어. 정말? 와, 기뻐. 그럼 계약 조건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데이빗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서울지사는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이야. 그 전에 2개월 정도 뉴욕에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해. 그럼 1월에는 미국으로 가야겠네. 맞아. 괜찮아? 물론이지. 좋아. 그럼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낼게. 검토해보고 연락 줘. 통화를 끊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월이면 2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훈이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뭐해? 내일 중국 거래처 미팅 자료야. 정말 엉망이네.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번역업체에 맡겼어? 돈이 너무 많이 나와. 200만 원이나 한대.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서야,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지훈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응, 안 도와줄 거야. 왜? 예전엔 다 해줬잖아. 예전이 예전이고 지금이 지금이지.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지훈이 벌써 왔네. 민서는 뭐해? 엄마, 민서가 제일 안 도와준대요. 지훈이 시어머니께 불평했습니다. 뭐?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남편 일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왜? 제가 왜 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인데 왜 도와야 하냐고?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어요. 또 그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워? 이 집에서 뭘 숨기는데? 숨기는 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이라서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뭐라든 남편 일이 우선 아니야? 아니요. 뭐, 남편 일이 우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나 봅니다.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너 정말 이상해졌다. 미국 다녀와서 완전히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데요? 예전엔 순했는데 지금은 말대답도 하고. 말대답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하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 요즘 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훈이 통장 확인해 보니까 생활비 계좌에서 돈이 많이 나갔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긴 게 들켰나 봅니다. 제 용돈 좀 뽑았어요. 용돈? 얼마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게 얼마인데? 100만 원도 많은 돈이야. 시어머니가 따지듯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돈 쓸 때 미리 말해. 우리도 가계부 써야 하니까. 네. 저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공동계좌에서 제 몫을 더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진짜 안 도와줄 거야? 응.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지훈이 침대에 앉으며 물었어요. 별일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에는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상하네.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울한 거야?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뭐야? 나한테 화난 거야? 화나지 않았어. 그럼 왜 이래? 지훈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말해줄게. 언제? 시간 되면. 지훈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영숙이야. 응, 맞아. 우리 유진이 결혼 잘했지. 신우이 유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지훈이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 왜? 상대방이 뭔가 묻나 봅니다. 민서가 요즘 이상해졌어. 남편 일도 안 도와주고 말대답도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별로였어. 능력도 없고 집안도 그렇고.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다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 정리요? 응. 지훈이도 이제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친구 딸 말이야, 의사라고 했지? 그런 사람이랑 재혼하면 우리 지훈이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이미 새로운 며느리 후보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였어요. 물론 아직 지훈이한테는 말 안 했어. 근데 민서 저 상태로는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전화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민서야, 설거지 다 했어? 네.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모아두고 개인 소지품들을 정리했어요. 앞으로 2달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죠. 휴대폰의 데이비색에서 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조건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연봉은 물론이고 주택 지원, 의료보험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 언제 서명하면 될까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에 마지막 짐을 넣고 있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어요. 옷 몇 벌과 개인 서류,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전부였죠. 민서야, 뭐해?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짐 정리해. 짐? 어디 가는데? 미국. 지훈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 갑자기 왜? 아버지 집 정리하러. 언제 가는데? 내일. 내일? 언제까지? 모르겠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지훈이 침대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언제 돌아와?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대답하지 않자 지훈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혹시 나한테 화가 난 거야? 아니야. 그럼 왜 갑자기 미국에 가겠다는 거야? 정말 아버지 집 정리 때문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지훈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면 되겠네. 글쎄, 더 걸릴 수도 있어. 더? 얼마나? 몇 달은 걸릴 것 같아.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몇 달? 그럼 내 회사 일은 어떻게 해? 역시 자기 일 걱정부터 하는군요. 알아서 하면 되잖아. 알아서 하라고? 너도 알잖아. 내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회사에 전문가들이 있잖아.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지훈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건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야. 민서야, 제발. 이번만큼은 미국에 안 갔으면 좋겠어. 왜? 내년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몇 개 있거든. 너 도움이 꼭 필요해. 내년에는 더 안 될 것 같아. 뭐? 왜? 그냥 그래. 저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계좌 해지를 원하시는 거죠? 네, 공동명의 계좌요.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여기 있어요. 미리 지훈의 도장으로 찍어온 서류였어요. 물론 지훈은 모르는 일이었죠. 확인되었습니다. 잔액을 어느 계좌로 이체할까요? 개인 계좌로 해주세요. 네, 처리해 드릴게요.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제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넣은 돈들이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서야,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미국에 간다면서? 네. 언제까지 갈 건데?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뭔 뜻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 집 정리가 복잡해서요. 복잡하다고 해도 한두 달이면 되잖아.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저를 째려봤어요. 민서야, 너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무슨 딴 생각이요? 이 집 떠날 생각 같은 거. 시어머니의 직감이 예리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네. 그럼 언제 돌아올지 확실히 말해봐.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그렇게 오래?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중간에 한 번은 들어와야지.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남편 혼자 두고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돼. 오후에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지훈이 배웅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아? 짐도 무거운데. 괜찮아. 택시 타고 갈 거야. 그럼 공항에서 연락해. 알겠어. 지훈이 제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마지막 키스인 줄도 모르고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과의 대화창을 열어봤어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지훈의 일 부탁이거나 시어머니의 심부름 관련이었죠.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공항 도착했어. 비행기 시간 되면 연락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대화창을 닫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 수속도 순조롭게 끝났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탑승했어? 아직 30분 후에 탑승해. 그래.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응. 그리고 민서야. 뭐? 빨리 돌아와. 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지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래.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로밍 설정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나라 같았어요. 비행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승무원이 안전 시연을 시작했고 곧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어딘가에 지훈과 시어머니가 있겠죠. 아직 제가 떠난 줄도 모르고요. 이륙이 완전히 끝나고 안전벨트 착용 신호가 꺼졌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5년 동안 가장 많이 걸었던 번호였죠. 즐겨찾기 첫 번째에 등록된 번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에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네를 눌렀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한국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어요.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죠.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한편 그 시각 한국에서는 지훈이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처음에는 비행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거고요. 특히 내일부터는 더욱 그럴 거였어요. 지훈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길 테니까요. 제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영어 문서, 해외 업체와의 소통,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리까지. 지금까지는 모든 걸 제가 뒤에서 처리해 줬어요. 무료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한국에서는 지훈이 휴대폰을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시누이 세연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언니 전화 안 받으세요? 세연이 거실에 있던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응. 아까부터 계속 안 받아. 지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비행기 탔나 봐요. 시차도 있고. 그런가?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박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후배 김대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일본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전부 영어로 된 문서예요. 뭐? 지훈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오늘 오후까지 검토해서 답변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번역업체에 맡겨. 연락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요. 최소 이틀은 걸린다는데. 지훈이 머리를 감칩니다. 부장님이 직접 검토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해? 영어를 못하는데. 부장님 부인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죠. 이상하네. 왜 안 받지? 지훈이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 내가 해볼게. 지훈이 회사에 도착해서 영문 계약서를 받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김대리, 구글 번역기로라도 해봐. 그렇게 해봤는데 의미가 이상해요.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지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제게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민서 연락 오셨어요? 아니. 왜? 시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안 받쳐서요. 비행기 탔으니까 그런 거지. 도착하면 연락 올 거야. 그런데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민서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데? 지훈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쩌니? 민서가 없는데. 시어머니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업체 써야겠어요.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300만 원 정도요. 뭐? 그렇게 많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계약이 무산되면 더 큰 손해거든요. 오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해외 파트너사에서 갑자기 화상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였죠. 부장님, 미국 본사에서 내일 오전에 화상 미팅 하자고 해요. 갑자기? 네. 프로젝트 일정 조율 때문에 급하대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어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통역 섭외해봐. 알겠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도 하루 전에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지훈이 또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될까? 그때 세연이 전화했어요. 오빠, 언니 연락됐어? 아니야. 계속 안 받아. 미국 도착했으면 연락 왔을 텐데. 이상하네. 그러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훈은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번역일이랑 통역일이 한꺼번에 터졌는데 민서가 연락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늘 민서가 해줬는데. 그럼 돈 주고 전문가 쓰면 되잖아. 비용이 엄청나요. 이번 주만 해도 500만 원은 나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것도 임시 방편이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런 일을 해줬구나. 네. 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민서한테 빨리 돌아오라고 해야겠네.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내일 미팅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거.
지훈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통역사는 구하셨어요? 아직?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어요. 어머니,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없어요. 민서 없이는 정말 어려워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민서가 언제 돌아온다고 했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몇 달 걸릴 수도 있다고. 몇 달? 네.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동안 회사 일은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훈이 절망적인 표를 지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어 서류, 해외 업체와의 소통, 중요한 미팅 준비까지 모든 걸 민서가 뒤에서 처리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무료로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시어머니는 며칠 전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능력 없는 며느리, 내세울 게 없는 분수를 알고 살라. 그런데 막상 민서가 없어지니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민서 전화번호 다른 거 아세요? 그게 다야. 다른 번호는 없어. 친구 연락처는 없나요? 민서 친구들?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도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뭐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서가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미국에서 갤러리 계약을 마친 지 일주일 후, 저는 데이빗과 함께 축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정말 축하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팀이야. 데이빗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데이빗. 기회를 줘서. 기회라니. 내 실력을 인정한 거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내일 뉴욕 본사에 내 소식을 공식 발표할 거야. 공식 발표? 응. 보도자료도 나갈 거고 업계 매체에도 나갈 예정이야. 데이빗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의 총책임자로 김민서가 합류했다는 내용으로. 그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에도 그 소식이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한국 매체에도 나갈까? 당연히 나가겠지. 아시아 시장 진출이니까 현지 언론들이 관심 가질 거야. 데이빗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국에서는 지훈이 회사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부장님,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 대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지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영문 이메일을 바라봤어요. 한 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번역업체는 벌써 이번 주에 500만 원 넘게 썼어요. 이사님이 예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뭐라고? 부장님 부서 번역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이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부장, 잠깐 올라와 봐. 네, 이사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사실에 들어가니 전무님까지 계셨습니다. 앉아봐.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 요즘 부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번역비만 이번 달에 얼마나 나갔는지 알아? 그게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 전무님이 서류를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용이 거의 없었잖아. 무슨 일이야? 지훈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도와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 회사 업무에 개인 사정을 끌어들이면 되나? 이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어. 네, 이사님.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은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번역비 때문에. 번역비? 이번 달에만 1,500만 원 나갔대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 그렇게 많이? 네. 예전에는 민서가 다 해줘서 돈이 안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훈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때 세연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새언니 소식 봤어? 무슨 소식? 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 새언니 미국 갤러리에 취직했다고. 뭐? 지훈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검색해봐. 김민서 갤러리라고. 지훈이 급하게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어요. 미국 유명 갤러리 아시아 진출 위해 한국계 큐레이터 영입.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김민서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뉴욕에서 5년간 큐레이터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특히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총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총 연봉은 15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3월 서울지사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훈이 기사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기사를 읽고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민서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 같아요. 일자리? 연봉이 15만 달러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기사를 확인했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야?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2억?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민서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 집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훈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유진이 전화했어요. 엄마, 언니 기사 봤어? 봤다. 너도 봤구나. 이게 대체 뭐야? 새언니 그런 능력이 있었어? 유진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새언니 미국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 같은데. 오빠는 뭐라고 해? 지금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실제로 지우는 소파에 털썩 앉아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큰일 아니야? 왜? 새언니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간 거잖아. 유진의 말에 시어머니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집 정리한다더니 거짓말이었네. 그럼 처음부터 일자리가 있었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시어머니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 독한 년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 그날 밤 지훈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제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요. 민서야, 기사 봤어. 대체 뭐야 이게? 왜 거짓말을 했어? 메시지를 남기는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집 정리한다며? 일자리 구하러 간 거였잖아. 민서야, 전화 좀 받아.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아예 서랍에 넣어두고 새로운 미국 번호로 바꿨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서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언니, 민서 기사 봤어? 봤어. 민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네. 연봉이 2억이라며? 친척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에 간 거야?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 시어머니가 얼버무렸습니다. 복잡한 사정? 좋은 일자리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무시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혼식에서 배제했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훈의 직장 동료들도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박 부장님, 부인이 대단하시네요. 네. 미국 갤러리에 취직하셨다면서요? 연봉이 어마어마하던데. 동료의 말에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부럽네요. 부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부장님도 든든하시겠어요. 그게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부장님, 요즘 번역업체 많이 쓰시던데 이제 부인께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부인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동료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시어머니도 지쳐 보였어요. 민서가 돌아올까요? 글쎄, 저렇게 좋은 일자리 생겼는데 돌아올 리가 있나?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게 사실은 민서의 희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희생 없이는 이 집안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요. 6개월 후 저는 맨해튼 갤러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 동기 수정이의 전화였어요. 민서야,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지훈이 회사에서 좌천됐다는 얘기. 수정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괜찮아. 민서야, 솔직히 말해봐. 너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응.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어. 세상에. 그럼 정말 미국에 계속 있을 거야? 그럴 생각이야. 저는 창밖 센트럴 파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서야, 시어머니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애를 쓰시던데. 연락 안 받아. 왜? 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수정이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수정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뭐?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이가 가족 아니야? 그렇지. 그럼 지훈이와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다고 생각해? 수정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에서 나만 빼놓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분수를 알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족이야? 민서야. 이제 그 분수를 제대로 보여줬으니까 끝난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시아 작가들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 시각 한국에서는 지훈이 새로운 부서에서 첫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총무팀으로 발령받은 거였죠. 박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팀장이 지훈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부장에서 과장으로 강등된 상태였어요. 네. 지훈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담당하실 업무는 시설 관리와 용역업체 관리입니다. 네. 이쪽은 핵심 업무가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팀장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해외 사업부에서 총무팀으로, 그것도 시설 관리라니.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훈아, 괜찮아? 응, 뭐. 지훈이 시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소식은 들었어? 무슨 소식?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다던데. 갤러리 지사장으로 승진했다면서? 동료의 말에 지훈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그래. 모르고 있었구나.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첫날은 어땠어? 그냥 그래요. 지훈이 힘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민서 소식 들었니? 네. 승진했다면서요. 그래. 지사장이 됐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연봉도 더 올랐을 거야. 그럼 이제 정말 안 돌아오겠네요.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민서를 너무 함부로 대했나 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민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날 밤 지훈이 제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어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메일을 보낸 거였죠. 민서야, 나 지훈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돌아와 줄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하자. 나도 변할게.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서울의 갤러리 지사가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지사장 자격으로 한국에 출장을 왔어요. 오픈식 날 많은 언론과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서 지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 갤러리를 통해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지훈이 오픈식장 입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죠. 저는 지훈을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데이빗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서, 정말 성공적인 출발이네. 고마워, 데이빗.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내 실력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어요. 오픈식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3일만 머물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어느 호텔에 머무는지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민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민서야, 제발. 시어머니가 애원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할 말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세요. 민서야, 우리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어요. 민서야, 그래도 5년을 가족으로 산 사이인데. 가족이요?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이라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능력 없다고 무시하지 않죠.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 지금 와서 변명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혼? 네.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로 살 이유가 없거든요.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어머님,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지금도 저보고 분수를 알라고 하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수를 알았어요. 제 진짜 분수를요. 저는 호텔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죠. 6개월 후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뉴욕 본사에서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 승진했고 연봉도 2배로 올랐어요. 맨해튼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샀죠. 어느 날 저녁 센트럴 파크 근처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서, 한국 프로젝트 성과가 정말 대단해. 고마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한국에 가족이 있지 않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은 없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완전히 뉴요커네. 그런 셈이지.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을 위해 건배. 건배. 동료들이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옆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쳐주느라 내 삶을 미루지 말아라.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김민서로서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서처럼 억눌렸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쪽의 희생만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민서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